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부동산 대세를 알려드리는 방송 부동산 부자 되세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토지 시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 이전 이슈로요.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 중인 세종과 또 강남을 중심으로 개발 압력이 꾸준한 서울,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해안가를 중심으로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는 강원 등 공시지가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내년도의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요. 68.4%로 올해 대비해서 2.9포인트가량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부동산 부자 되세요 1부에서는 정수연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이 투자를 하는 전략,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고요. 이어서 또 성북구 장인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성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2020년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총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이어서 서초구 양재동과 마포구 망원동 지역 분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연말이 되면서 더욱더 고민 많으시죠? 저희 무료 투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09번,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부자 나침반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이 부동산계의 또 투자 킹스맨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정수연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미부동산 컨설팅 정수현 본부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부자의 공식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전해드리는 공식 또한 굉장히 중요하니 채널 고정하시고요.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고 알찬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정말 뜨겁게 과열이 되면서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문가님께서는 혼란에 쌓인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정확히 좀 어떻게 진단을 해봐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부자들이 될 수 있는 부자의 공식도 알려주신다고 하니 채널 고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자의 공식은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매 시간 시장 동향을 간략하게 파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동향은요. 굉장히 좀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현재 상황인데요. 그렇게 읽고 저는 화폐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규제 지역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다. 이번 주도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난주는 크게 부동산 시장이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조금 다릅니다. 규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는데요. 저는 서울 대회기 현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국토부 장관이 새롭게 내정이 되었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 신임 국토부 장관의 현재 그 서울의 부동산 대책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도심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장표는 제가 매 주간 굉장히 강조하는 똑같은 동일 장표인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장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은 거죠. 보시다시피 현재 유동성은 과거 대비 굉장히 최고점 3,100조 원이라는 유동성을 달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달 정도에는 3,150조, 그리고 12월 말 정도에 3,200조 원 가까이 유동성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신도시의 어떤 토지 보상금이나 추가적으로 수십조 원대의 자금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 장표에서 제가 누누이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죠? 자, 현재 이 보여지는 미국과 한국의 이 금리가 거의 최저금리죠. 0%대의 최저금리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유동성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지나치지 않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이 아무리 많이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학습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37곳이 지정돼서 총 113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대도시, 광역시들, 그리고 지방의 중소도시, 인구 약 30만 이상이 되는 중소도시까지 전부 모조리 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이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살짝 조정기에 접어든 광주시장도 그거의 풍선 효과에 대비해서 순천, 광양, 여수까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목포로 흘러 들어갈까요? 아니면 자, 대전을 보시겠습니다. 대전, 천안까지 묶였습니다. 자, 이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아산으로 흘러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제가 강조드릴 부분은요. 제가 해석하는 부분은 전체 113곳이 묶였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운동장처럼 평평하게 전체 이 대한민국이 다 묶였다. 규제 지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돈들은 다 어디로? 서울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가 주장해온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보십시오. 재개발이라면 아예 시작부터 막았던 기존 국토부 장관의 입장과 현재 변창흠 내정자는 도심 재개발 방식은 좀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적 성격을 가미한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한번 볼까요? 부동산 정책, 여지껏 주장해온 부동산 정책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하겠다. 도시재생에도 재개발을 도입을 하겠다. 도심도 순환 재개발을 통해서 원도심을 개발을 하겠다. 자, 이해되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현재 유동성 장이다.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따라서 이 돈들은 다시금 서울로 회귀될 것이다. 서울 원도심의 재개발을 공략하라. 이게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역시도 유동성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은데요. 규제 지역으로 좀 묶이게 되면서 다시금 또 서울로 회귀가 될 것이다라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부동산 공식의 세금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부동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MC님께서 벌써 말씀을 하셨네요. 자, 오늘 세 번째 부자의 공식은 바로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입니다. 자, 2021년도 부동산 세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보실 거고요. 단순 절세를 넘어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보여준다가 이번 주 부자의 공식입니다. 자, 자세하게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보유를 하는 기간 동안 내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으로 있죠. 세 번째, 팔 때, 매도를 할 때 내는 양도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볼 텐데요. 아무래도 숫자가 많이 나오는 만큼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입니다. 자, 취득세. 다주택자나 법인의 취득세 중과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벌써 적용이 돼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죠. 8월 1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을 보시면 개인은 3주택까지는 1에서 3%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개정이 된 거에는 보시면 자, 주택 수에 따라서 2주택자는 8% 그리고 3주택자는 12%까지 취득세 중과를 내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하시고요. 자, 취득세는 중과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유세입니다. 대표적인 보유세죠.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 또한 현재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대책들이 시행되는 시점들이 제각각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력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죠. 그래서 6월 1일 유념을 하시고요. 6월 1일 양도분부터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본인의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이시거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를 하시게 되면 현재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0.6%에서 현재 개정된 거로는 1.2% 수준, 그리고 3.2% 최대 6%까지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세율도 이렇게 더블업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좀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현재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리죠. 그래서 현재 본인들의 시청자님들의 주택의 어떤 공시가격 또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양도세입니다. 자, 양도세. 언제 내가 내 부동산을 처분을 할 때 내는 양도세인데요. 양도세의 가장 기본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 더하기 2년 거주입니다. 기존의 원칙은 2년 보유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2021년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유 기간 계산 시점 기준을 기존에는요. 주택 취득일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요. 자,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주택자다. 그러면 종전주택을 매도를 하고 그 시점부터 2년 보유를 해야 이 보유 기간을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2주택 이상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주택 다 매도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매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나오면 그다음 나오는 게 뭐죠? 예,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또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만큼 많이 바뀌어서인데요.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원칙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원칙은요. 자, A라는 기존 종전주택과 B라는 신규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1년 이상의 텀이고요. 그렇다면 신규 주택을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매도를 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 9월 14일 9.13 대책이죠. 그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다면 이 3년이 어떻게 된다? 2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 예, 처분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자, 12.16 대책이죠. 그 이후에 B주택을 취득을 했다면, 자, A주택은요, 2년에서 다시 1년 더불어서 B주택에 전입,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A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제 방송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 이제 본격적인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자, 기존에는요, 1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 세율로 과세가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일 때만 네, 중과세율인 40%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 기본 세율이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들한테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때 내가 2주택자다. 그러면 두 번째 주택을 매도를 할 때는 기본 세율 플러스 10% 중과세, 3주택일 때는 20% 중과세였습니다. 자, 이게 2017년 8.2 대책 때 발표가 된 거였죠. 하지만 이게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2021년 6월 1일, 내년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요. 다주택자들은 2주택인 경우에는 플러스 20%, 그다음에 3주택일 경우에는 플러스 30%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유념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바뀌게 되죠.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년 이상만 보유를 하면 일반과세, 기본 세율이었는데 그 기간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40%, 1년 미만일 때만 중과세였는데요.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1년 미만일 때는 70%, 2년 미만일 때는 60%, 기존에는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었거든요. 근데 2년 미만일 때는 60%로 과세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반드시 메모해 주시고요. 자, 더불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주택뿐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또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은 이 양도 플랜, 매도 플랜을 세법적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잡으셔야겠죠. 자, 그다음 양도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한 바뀌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려서 기존에는 연간 8% 정도의 특별 공제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부분을
1월 1일, 이제 내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 이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네, 이렇게 따로따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80%, 10년 보유를 할 때 80%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똑같이 80%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거주와 보유를 따로따로 본다라고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요. 이 부분 또한 네,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자의 공식을 잠깐 솔루션을 드려야겠죠.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자, 어떻게 뭘 봐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은 자녀 현금 증여의 시대이다. 네, 주택수로 인한 세금의 압박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현금 증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30세 미만도 네, 현금 세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증여를 반드시 고민을 해보시고요. 재개발 예정지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보석을 찾아라. 자, 무슨 얘기일까요? 기존에 제가 취득세 중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중과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방송 한번 재방송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도로, 지분, 상가, 재개발 사업지 내에서 네, 이런 부분들을 일반 지역에서 산다면 크게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재개발 사업지 내에서 산다고 하면 추후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재개발 사업지에 입주권을 노려라. 네, 입주권을 노리면 동일한 기간 내에 두 부동산을 가지고 가면서 네, 둘 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가 굉장히 비법 아닌 비법을 제가 첫 시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부자의 공식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단순 절세를 넘어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죠. 세금 절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재개발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많은 또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수연 전문가님과 또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부자의 공식입니다. 재개발 투자 방법이 되겠고요. 일시는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는 상왕십리역 1-1번 출구 센테라스 상가 지하 1층에 있네요. 문의는요, 전화 예약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부자의 공식 보면서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20209번, 문자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대세 현장 탐사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주요 지역인데 오늘은 서울 동부권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성북구 장위 뉴타운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코너에 이어서 두 번째 장위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장위 뉴타운은요, 저희가 서울 시내 또는 수도권의 전체적인 어떤 재개발 시장을 다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장위 뉴타운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뉴타운이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위 뉴타운 동부권역은요, 자세히 보시면 크게 그렇다 할 대단지의 어떤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위 뉴타운 약 15,000세대급입니다. 굉장히 큰 뉴타운이고요. 지속적으로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도와 인지도가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저기도 새 아파트가 있네. 저기도 굉장히 많은 세대의 신축 아파트 촌이 있구나라고 주목도가 올라감으로써 시세 또한 일단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동부권역의 15,000세대의 제일 큰 규모의 주거단지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동북선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같은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 사업 또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4대 숲 중에 하나죠. 북서울 꿈의 숲이 굉장히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 환경 또한 굉장히 쾌적하고요. 3억대의 실투자금으로 지집할 수 있는 서울 내의 가장 저평가된 뉴타운이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자, 장위 뉴타운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위치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강북구에서 가장 큰 상권이죠. 미아 사거리 상권을 끼고 있고요.
그 좌측에는 뒤에서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아 기름 뉴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고 우측에 있는 장인 뉴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1호선 강운대 석계역, 7호선 상월고역 돌고지역, 그리고 4호선인 미아 사거리와 기름역을 잇는 4호선, 그리고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요. 동북선 경전철 예정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상계역에서부터 왕십리까지 쭉,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노선에 걸쳐서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는 15,000세대의 신축 대단지입니다. 반드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역별로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구역들을 다 볼 수는 없고요. 크게 6개 구역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구역은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3구역, 14구역, 15구역입니다. 자, 이 구역들은요. 현재 조합 설립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갈 시간은 많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자, 10구역, 4구역, 6구역입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죠. 역세권입니다. 그죠? 역세권에 가까운 이 단지들은요.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따라서 이주 철거 착공 그리고 입주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실입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6개 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측에는 약 3만 세대의 미아기름 뉴타운이 위치하고 있는 대단히 주거단지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장인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도 있고 일부에 아래쪽 현대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상권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말씀드린 큰 대형 호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동북선입니다. 상계에서부터 쭉 왕십리까지. 자,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이 경전철 현재 착공을 한 상태죠. 자,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지역은요. 바로 이 동북선 경전철이 생김으로써 역세가 여기에 생기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장이 뉴타운 중에 14구역.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굉장히 대단히의 개발 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이 약 4만 5천 평이고요. 여기에는 상업시설을 비롯해서 대단지 2,466세대의 아파트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니 큰 호재로, 지역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시세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주변 시세 한번 보시면요. 자, 장인 뉴타운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인 뉴타운이고요. 장인 뉴타운 안에는 현재 입주를 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현재 입주를 한 아파트, 그다음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인근에는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하철하고 가깝다. 그러면 84, 9, 34평형이죠. 약 한 15에서 16억 정도를 호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랑 조금 멀다,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약 12억 5천, 13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조감도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이 돌고 지역이나 상호역 같은 역세에 가까이 있는 이 구역들은 약 한 15, 6억 이상 하겠다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겠죠. 또는 여기랑 조금 멀다라고 하시면 13, 3, 4억 정도 호가를 하겠다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천 구역은요. 크게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조합 설립이 완료된 구역, 3구역, 14구역, 15구역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떨어져서 현재 입주권 상태입니다. 입주권 상태인 구역들이 있죠. 10구역, 4구역, 6구역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시세를 간단하게 짚어보면 자, 조합 설립을 현재 전후에 있는 이 14, 15구역은 현재 투자금이 약 3억대. 저렴하죠. 3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뉴타운이 서울에는 거의 없습니다. 뉴타운이나 대단지, 만세대급 이상의 대단지는 3억대로 들어갈 수 있고요. 물론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투자를 해야겠죠. 현재 조합 설립 단계이기 때문에 했을 때 기대 차익은 현재 약 한 6, 7억, 현재 시세로 약 6, 7억 정도의 시세를 가늠해 볼 수 있고요. 차익을. 관리처분 난 이런 4구역, 6구역, 10구역 또한 투자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구역들보다는 조금 큰 7억 5천에서 8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주 철거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대 차익은 4억에서 5억. 조금은 작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항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저희 많은 고객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멘트가 있습니다. 한번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무적인 어떤 세법적인 부분이나 또는 뉴타운인데 서울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요? 내 자금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요?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면 굉장히 막막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아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 하나의 또 명대사 같은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장인 뉴타운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02377-020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수연 전문가님.